삼성의 CIA, 삼성의 국정원이 바로 중앙일보죠. 중앙일보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그야말로 폭격을 해왔잖아요. 대다수는 빈폭탄, 불발탄이었는데, 근데 재밌어요. 요 중앙일보 기사 보면 톤이 바뀌었어요. 이재명 친형이 교통사고 3일 전에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후에 정신병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 기소 내용이잖아요. 근데 중앙일보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발백인가요? 상당히 중요한 팩트인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그 당시 2013년 교통사고가 단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자살 기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카톡이 입수됐다. 여기 사실 3년 반 전에 그거 자살 기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찰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이거 알면서 공소를 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개정 사건이라든가 김무선 스캔들 의혹, 조폭 연루설, 이거 작년 내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보면은 정의를 위하여 개정과 관련돼서 국정원 연루 의혹이 있고 김무선 스캔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김무선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도 더 이상 기사를 안 써요. 조폭 연루설 SBS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공격하기에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벌떼처럼 달라붙다가 이렇게 무고한 증거가 나오면 침묵하는 언론. 그나마 중앙일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발 빼는 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댓글들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오케이 정신질환이 있었다 치자. 근데 강제 입원 의혹은 2012년 아니냐. 이전에도 치료받았다는 정황들이 있는데 구태여 2012년에 증거를 내놓으라는 댓글 세력들.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찾아냈어요. 어제 기사네요. KFM 경기방송이네요. 아마 경기도 출입 기자 같은데 서승택 기자의 특종입니다. 근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기사를 안 쓰고 있어. 그래서 가져왔어요. 2002년에도 정신병원에 갔던 기록이 확인됐다. 엄청난 팩트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다 가려놨어요. 어디 내원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또 저희 취재망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원 기록 2002년 2월 16일이네요. 이재선 세무회계 사무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씨가 2002년에 용인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차트가 확보돼 있어요. 치료를 받았다,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그러니까 만 10년, 11년 전에 이미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탄 흔적이 있는 것이네요. 대단히 중요한 팩트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그러면 추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가 인터넷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기자들은 못 보나? 여기 보면 이재선 씨가 블로그에 올린 2012년에 올린 글이네요. 용인 모 병원의 백모 의사로부터 2002년경 초대 자리에 식사 자리에 갔더니 백모 의사가 하얀 봉투를 주면서 이게 요즘에 글이 좀 날아다니는 것 같다. 이게 막 감정이 플럭슈에이션 아주 막 널뛰는 것 같다. 라며 정신과 후배 의사를 통해서 가져온 약이다. 무슨 약이냐 그랬더니 조증에 쓰는 약. 조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감정 통제가 안 되고 확 이렇게 분노를 통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대단히 많아요, 조증 환자들. 근데 약 먹으면 잘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증에 쓰는 약이라고 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이런 약 왜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요즘에 글이 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점잖게 얘기했는데 그 용인 정신병원 쪽에 있는 백모 의사가 조증 약은 먹으면 금방 관리가 되니까 이제 선의로 이렇게 약을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하튼 성의로 해서 한번 먹었다. 근데 효과는 뭐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02년 상황이 아마도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바로 2002년 그 용인병원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소스를 쫓아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아까 이재선 씨의 블로그 글에 나오는 백모 의사인 것 같습니다. 백모 의사는 정신과 약을 처방 못합니다. 약을 처방하려면 정신과 의사여야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받았다는 그 약이 네, 약 받은 거 10년은 되지요. 약 받은 사실 인정하지요. 그죠? 조증 약을 먹은 거. 이 백 씨라고 하는 의사가 정신과 약을 처방을 못 하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의사가 있다. 여기 보면 서모 의사가 바로 이 양반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백모 씨가 이 서 씨에게 정신과 의사니까 약을 받아왔다. 뭐 이런 내용을 카톡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경찰은 알고 있네요.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약을 받아서 복용했던 사실, 조증,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그런가 하면 이재선 씨가 스스로 밝히는 자신의 투약 사실, 음성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미쳤지 내가. 그거 내가 약 먹었어? 조증약 한번 준 적 있어? 조증약 한번 준 적 있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저층 약을 먹었노라고. 2002년 2월에 갔던 용인에 있는 모 정신병원의 차트와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카톡과 오디오, 음성과 그리고 병원 차트를 통해서 2002년에 이미 교통사고 나기 10년 전에 정신과 약을 문제가 있어서 복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조금만 취재해보고 클릭해보면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떠들던 언론들이 얘기가 없고 더 이상 그나마 특종을 한 경기도의 작은 매체 기사를 받지 않길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요즘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문재인도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이재명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신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문준영 취업특혜권은 기소당하지도 않았고요. 불륜권은 또 고소가 취하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폐륜권, 형의 강제 입원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또 꼬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살아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않고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갖고 이재명이 싹 날아갈 줄 알았는데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렸습니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이재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네. 방금 나온 단독 보도를 단독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자는 혐의가 네. 사실은 지금 가장 이재명을 갖다가 옥죄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김부선 스캔들 의혹 또는 뭐 해경군 김씨 뭐 의혹 전부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네, 정리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친형 강제 입원 혐의인데 문제는 이게 10일 날 첫 공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재명에게 유리한 물증이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네. 자, 검찰은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가 2013년에 교통사고를 내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친형이 정신질환을 받아서 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물증이 공개된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던 그 근거 하나가 또 깨지는 거죠. 자, 이 뉴스반이 한 특종인데요. 뉴스반이 5일날 입수한 이 자료를 보면 자, 이건 이재선 씨의 요양급여 내용 자료에 나온 겁니다.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를 하는데 그 3일 전에 교통사고 3일 전에 2013년 3월 13일 날 용인에 있는 A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진단 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사고가 나기 3일 전에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저는 뭐 야. 고 이재선 씨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의 부인도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힘들었고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예. 사실 굉장히 그 힘든 과정에서 예. 난 사고다 이렇게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신병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치료를 받았다 이런 거는 듣지 못했는데 예. 드러났으니까 말이죠. 참 저 또한 약간의 배신감이랄까요? 약간 속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 말씀처럼 이재명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이제 배치되는데 그거는 이런 겁니다. 검찰은 고소장에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공소장에서 이재선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돌아가신 친형입니다. 이재선 씨가 자 2013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교통사고가 먼저 나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꼭 공소장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동안 어떻게 주장했느냐. 자,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 게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문건이 나온 겁니다. 자, 이재선의 요양급여 내역서에서 이미 교통사고 내기 전에 아까 말했던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A 정신과 병원, 용인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주장했던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먼저 받았고 그 이후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이 주장과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10일 날이 재판입니다. 근데 이미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허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재명은 공소유지가 어렵겠네요. 친형 강제 입원 혐의도 무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남은 게 검사 사칭하고 뭐 이런 뭐 자잘한 것들. 공약 낼 때 조금 과장했다는 건데 이거 뭐 벌금 60만 원, 뭐 50만 원 정도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와. 부활하셨네. 뭐 야, 근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단하네. 예. 그 제가 그래서 이재명이 살아날 확률을 5%로 보셨는데 이제는 좀 바꾸겠습니다. 55%는 돼. 10배가 늘어났습니다. 10배. 이게 장난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딱 감추고 있다가 그러니까. 미리 공개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아니 이재명이가 어쨌든 간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표정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제 아내가 뭐 이제 그러니까요. 뭐 그랬고 다 뭐 이유가 이런 있었네요. 기분 좋은 겁니다. 그것도 묘하게 또 요새 또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에 리얼미터가 조사했죠. 예, 조사했죠. 여론조사해 보면요. 1위가 이낙연, 2위가 황교안, 3위가 이재명, 4위가 오세훈. 그 다음이 뭐 박원순, 김경수, 유승민 쭉 나옵니다. 홍준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여권, 야권은 뭐 황교안님, 오세훈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쪽 여권을 보면 강력한 다코스예요. 이낙연 다음입니다. 쫙 박원순, 김경수는 내려갔습니다. 야. 치고 올라온 겁니다. 게다가 또 이게 지금 형 강제 입원